자, 이제 마무리 짓자고요. 자, 87쪽 양괄호 11번 다만 나왔죠? 또 가족이 등장하네.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소로부터 부담부 징역. 가족이 등장하면 무슨 취득으로 본다? 괄호 10을 적용한다. 이 뜻은 가족 간의 거래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일반 증여든 부담부 증여든 그 뜻이에요.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입증하면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위에 10번이랑 똑같은 거예요.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이 나오면 대가가 없어. 자, 10번을 적용한다. 이 뜻은 뭐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본다. 다만 입증 증명되면은 뭘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위에 10번이랑 똑같아요. 위에 10번이랑 똑같다고요. 자, 어렵게 나왔을 때 12번. 자, 12번 상속이잖아. 자,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등록 명의개서 등에 의해서 등기등록이 끝났다. 그럼 이 얘기는 뭐다?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뜻이에요. 상속받아서 등기쳤다. 그럼 자기 것만큼 뭐다? 취득세를 납부했다는 뜻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고 뭐를 했다는 거야? 등기등록이 된 후. 이 뜻은 뭐다? 취득세를 납부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에 재분할했어. 그럼 재분할했을 때는 세금관계가 달라져. 재분할했을 때는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밑줄 그어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자, 그림 한번 보자고요. 자, 상속이란 단어가 나와요. 자, 상속받았잖아. 갑도 받고 을도 받고 병도 받았다. 등기쳤다. 그러면은 자기 것만큼 전부 뭐를 납부한 거예요? 각자가 취득세 납부를 했다는 뜻입니다. 상속받아 등기칠 때는 반드시 뭐를 내야 돼? 이에도 취득세를 내고 이에도 취득세를 내고 이에도 취득세를 각각 납부했다고요. 자, 맑게 알아들었어요? 자, 근데 이제 취득세가 이제 끝났어. 이제 상속이. 자, 근데 뭐 했다? 확정되어 등기등록을 했잖아. 뭐를 납부했다? 취득세를 납부했다. 근데 이거를 납부한 거를 공동상속인이 재분할한 거야. 재분할했어. 이 애는 100억을 받고 이 애는 20억을 받고 이 애는 1억을 받았어. 이렇게 받았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럼 각자에 대해서 등기등록을 했죠? 취득세 납부했어. 근데 1억을 받은 자는 좀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안하니까 이 100억을 받은 자가 이렇게 재분할을 해줍니다. 30억을 넘겨줘. 그럼 이 애는 지분이 초과됐고 이 애는 지분이 감소됐죠? 그럼 30억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애는 취득세를 내야 돼. 그래서 30억은 대가 없이 줬다. 무슨 취득으로 본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얘기예요.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했잖아. 이 애가 상속분이 1억인데 30억을 받았죠. 갑으로부터 받았잖아요. 그래서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뭐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에요. 그 뜻이라고요. 증여받아. 이렇게 취득세를 또 내라는 얘기예요.
30억에 대해서는 대가가 없이 넘어간 거니까. 자, 근데 거기 보면 어렵게 나왔을 때 항상 다만을 조심해야 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뜻은 뭐다? 징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박스 1번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 재분할해서 이거 30억을 어떻게 해서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재분할하면은 과세를 안 하겠다 그 뜻이에요. 30억에 대해서 1번 신고 납부 기한이 상속은 6개월이에요. 그래서 신고 납부 기한 이내에는 뭐다? 취득세를 과세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상속 회복 청구 소에 의해서 법원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다. 이것도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3번 뭐다?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공송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 등록된 재산에서 역시 협의분할했을도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이런 경우는 세금이 없다고요. 왜 세금이 없어? 취득세를 한 번 납부했잖아요. 한 번 납부해서 재분할하더라도 어떨 때 신고 납부 기한 내에 재분할하면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두 번째는 뭐다? 상속 회복 청구 소에 의해서 자, 취득세는 원칙이 몇 번 내는 거야? 한 번 내는 거야. 알아들었나요? 한 번 취득세 납부했어요. 한 번 냈다. 근데 상속 등기하기 전에 갑이 찾아오는 거야. 그래도 을이 불쌍하니까 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을에게 다 주면 어떻겠냐 그런 거야. 갑이 병을 찾아와서 알아들었나요? 병을 찾아와서 을에게 단독 등기 해주자. 그럼 이제 병도 예스한 거야. 근데 나중에 등기 치고 보니까 얘는 제로죠. 100억을 남기니까 2억은 50억을 받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 불법행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속 회복 청구 소송을 통해서 뭐다? 다시 되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찾아왔을 때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박스 1번, 2번, 3번은 취득세를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뜻은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여기까지야. 자, 넘겨보죠. 나머지는 출제된 적이 없어. 예제. 기출문제는 필수입니다. 한번 지문이 길어요. 한번 글씨라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죠. 1번 옳은 것. 자, 1번 지목 변경. 가액 증가는 취득으로 본다. 과세합니다. 보지 아니한다. X. 자, 2번 상속 회복 청구소에 의해서 다시 내 것을 찾아왔죠. 그러니까 취득으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본다. 틀렸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지 아니한다. 과세를 안 합니다. 내 것을 내가 다시 찾아왔다는 뜻이에요. 소에 의해서. 자, 3번 포인트는 뭐다? 교환. 가족 간의 교환은 물건이란 대가를 주고 갖고 오는 거죠.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왜 틀렸어? 무상 틀렸네. 유상이지. 한 글자 때문에 틀렸네요. 답은 3번.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죠. 교환. 무상 틀렸어요. 자, 그 다음 증여. 자, 증여로 승계 취득했다. 포인트가 뭐다? 등기 등록을 하더라도 이건 뒤에서 배워. 계약해제입니다. 계약해제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해제하면은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데 왜 틀렸어?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계약해제를 시켜야 돼. 하고 그러면 취득이야. 왜 틀렸다고요? 등기 등록을 하더라도 그럼 취득으로 본다. 취득세 납부했잖아. 아니하고 나가리 시켜야 돼요. 계약해제. 말일부터 3개월 뒤에서 나와. 근데 이런 것도. 자, 그 다음 4번. 자, 드디어 나왔다. 부담부 증여. 배우자 직계 준비속이 아닌 자. 부담부 증여는 채무는 무조건 뭐다? 유상. 채무잖아. 채무. 유상. 만약에 나머지를 물어보면 증여로 바뀝니다.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로 바뀐다고요. 일단 틀린 답은 몇 번이다? 옳은 답은 5번밖에 없잖아. 부담부 증여, 채무는 유상, 나머지는 증여. 자, 오른쪽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자, 1번. 가장 많이 출제되는 지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걸로 본다. 자, 2번. 조합 원용입니다.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조합원은 새 아파트가 되면 취득세를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본다. 원자가 들어가야 돼요. 자, 3번. 직계비속 존속. 매매잖아. 가족이 등장했잖아. 그럼 가족은 대가가 없죠? 원칙은 증여야. 근데 뭐 했어? 입증했잖아. 입증하면 가족 간의 거래도 뭘로 바뀐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입증 안 하면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본다. 입증이란 단어가 들어갔죠? 자, 그 다음 4번 또 나왔네.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 가족 간의 서로 뭐다? 교환. 그럼 가족 간의 교환은 무슨 취득으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출제된 게 또 출제됐어요. 무상에 속지 말자. 자, 5번.
자, 5번이네. 공매. 공매는 가족 간의 공매를 통해서 취득하는 거는 대가가 나가는 거예요. 캠코 공사에 돈 주고 사잖아. 그러니까 공경매는 유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유상. 그래도 답이 몇 번? 4번. 교환은 유상이다. 자, 이렇게 해서 출제 경향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오늘 마지막 배울 게 뭐다? 취득의 시기. 자, 취득의 시기. 취득 시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취득의 시기는, 취득은 항상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뭐다? 첫날. 시기는 첫날이에요. 이걸 결정해야 돼요. 취득세를 거두려면. 취득은 무슨 취득? 소유권을 취득입니다. 첫날을 시기라 그래요. 취득이 시기. 그럼 첫날이 마지막 날을 뭐라 그래요? 끝나는 날을. 시기는 첫날이고 마지막 날을 종기란 용어를 쓰잖아요. 그죠? 그건 알 필요도 없고. 그럼 첫날이 왜 결정해야 돼?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하는 거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잖아. 그럼 첫날이 결정돼야 60일을 결정하겠죠? 그렇잖아요.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그럼 첫날이 언제냐? 취득의 시기. 됐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다? 이날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시기입니다. 자, 취득세는 언제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여? 성립해. 취득일에 성립한다. 취득일에 성립한다.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취득시기. 취득세는 세금 낼 의무가 언제 성립해? 취득할 때 성립한다. 즉 취득일에 성립한다고요. 이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취득 시기가 결정되면 뭐가 결정된다? 취득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취득 가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날. 그럼 결정되면 취득 가격을 뭐라 그래요? 과세표준. 취득 가격을 뭐라 그래요? 과세표준에다가 뭐를 곱해? 세율.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이렇게 취득 가격을 뭐라 그런다고요? 과세표준. 그래서 시험은 뭐를 물어봐? 취득세에 취득일을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이날 납세 의무 성립 시기. 똑같은 지문이에요. 취득 시기와 납세 의무 성립 시기는 똑같은 지문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취득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유상승계 취득, 무상승계 취득, 원시 취득. 네 가지가 아까 있다 그랬잖아요. 간주 취득. 네 가지. 유상, 무상, 원시, 간주 취득에 따라 취득일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니까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취득 행위에 따라 취득일이 다릅니다. 그래도 취득 시기를 문제 풀 때는 유상 취득인지 무상 취득인지 간주 취득인지 원시 취득에 따라 취득일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럼 항상 뭐 위주로 공부한다? 유상. 이것만 딱 잡으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끝나는 겁니다. 자, 책 한번 보자고요.
89쪽. 자, 취득의 시기. 자,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할 때 뭐다?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취득시기 괄호. 취득시기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 취득일. 세 글자로 취득일, 네 글자로 취득시기.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다. 자, 법조문대로 써 있는 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부터 정리를 해야 돼? 유상. 복잡한 거를 먼저 정리합니다. 넘겨봐요. 자, 91쪽 유상. 91쪽 유상 승계 취득이라고 나왔잖아요. 유상이 뭐다?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죠? 유상 대가를 주고 취득했잖아. 자, 칠판 봐요. 자, 칠판. 자, 계약서 어떻게 써? 계약금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한다. 기준은 뭐다? 잔금 지급이 기준입니다. 이날 내 것이 되잖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기치고. 그래서 유상일 때 취득일은 언제다? 잔금 지급일이다. 그럼 잔금 지급일도 사실상 준 날이 있고 계약상 준 날. 원래는 똑같죠. 그러나 다를 수도 있잖아. 계약서보다 미리 줄 수도 있고 며칠 늦게 줄 수도 있죠. 그럼 항상 세법은 사실관계를 따지므로 계약상 하면 안 돼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다. 뭐일 때? 유상. 자, 그리고 등기처. 자, 그럼 여기 뭐예요? 자, 등기 잔금 전에 등기를 먼저 칠 수도 있죠. 서로 매도자 매수자 협의해서 잔금 전자가 들어가면 빠른 날 이럴 때는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 등록일이다. 자, 원칙은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계약상 하면 큰일 나요. 그리고 잔금 전에 등기가 먼저 왔다. 그럼 빠른 날이다. 빠른 날이 언제야? 등기 등록일이 취득일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봐요. 자, 원칙은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실제로 준 날. 그럼 실제로 준 날은 증명을 해야 돼. 뭘로?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즉 계좌이체 등을 하죠. 계약서는 오늘인데 계좌이체를 이틀 전에 해서 그럼 이건 입증되는 거죠. 그래서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되면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야. 근데 확인이 안 돼. 그럼 확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뭘로 따진다? 계약상으로 따진다. 아주 중요한 이거 용어입니다. 아무런 말이 없을 때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그럼 잔금 지급일을 반드시 계좌이체 등으로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나왔어?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계약서를 인정해줘. 그래서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이 단어가 들어갈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자,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다 보니까 명시가 안 됐어. 명시가 안 돼서 잔금 지급일이 없는 거야. 없을 수 있나요? 자, 5억짜리 거래했어. 5억짜리 거래했는데 4억 9,990만 원만 준 거야. 잔금이 안 끝났잖아. 4억 9,900만 원만 준 거야. 나머지 끝틀이 남아있죠? 그럼 법은 어떻게 한다? 약 90% 이상 이 지급하면은 잔금 지급일로 인정을 해줘. 1억짜리인데 10원 남겨놓고 뭐다? 안 주는 거야, 10원을. 그럼 계약서 신고할 때 잔금 지급일이 명시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그럴 때는 법에서 잔금 지급일을 정해야죠. 어떻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이 날이 뭐다? 취득일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경과자가 들어가야 돼요. 큰 달, 작은 달 있잖아. 경과 61일째. 계약일로부터, 절대 취득일로부터 그러면 안 돼요. 이게 뭐다? 유상승계 취득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정리해야 돼요. 유상. 자, 첫 번째는 원칙은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다. 잔금 전에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등록일이다. 그리고 세 번째,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떨 수 없이 뭘로 따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없다. 그럼 취득일을 법에서 만들어야죠. 어떻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 취득일이다. 이 얘기예요. 자, 책 한번 보자고. 자, 1번 유상. 자, 복잡하게 나왔어요, 지금. 90 유상. 1번 사실상 잔금 지급입니다. 원칙이에요. 괄호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밑줄고 없는 경우는 뭘로 따진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말하고. 자, 그리고 그래도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가려 보니까 명시가 안 됐다. 그럼 취득일을 법으로 만들어야죠. 계약일로부터 며칠이 경과한 날, 60일이 경과한 날을 취득한 걸로 본다. 그 뜻이에요. 다만 별 하나 딱 붙여. 다만 별 하나 딱 붙이세요. 항상 다만을 조심해야 돼.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등록을 밑줄고 하지 않고 뭐 했다는 거야? 계약 해제. 그럼 말로만 하면 안 돼요. 계약 해제는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법정 신고 기한 안에 며칠 이내에 하라? 60일 이내에. 그리고 해제된 사실을 입증해야 돼. 그럼 1번, 2번, 3번, 4번 이런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요. 1번 화해 조서로 입증했다. 괄호 며칠 이내? 60일 이내. 60일 괄호 계약 해제 입증. 니은 두 번째 공정증서로 입증해서 60일 이내. 3번 계약 해제 신고서로 입증해서 60일 이내. 자, 4번 똑같잖아. 60일 이내. 뭐일 때? 유상. 어떻게 계약 해제시켜야 돼? 취득세 신고기한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를 시키되 단서가 뭐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시험은 어떻게 나와? 하고.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에 해당하는 서류를 계약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유상은 며칠 이내에 계약 해제를 시켜라? 60일. 60일 이내에 계약 해제를 시키되 이러한 서류로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어디서 장난쳐? 등기등록 하지 않고. 시험은 어떻게 장난친다? 등기등록을 하고 그러면 취득이야. 하지 않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유상. 자, 그럼 일반적인 유상. 자, 7번. 이번에는 유상인데 무슨 취득이야? 연부 취득이야. 연부. 연부가 뭐다? 연으로 나누어서 지급하는 거래입니다. 연부.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92쪽. 양괄호 5번에 나와 있어요. 자, 박스 한번 읽어볼게요. 92쪽. 양괄호 연부. 할부가 아니에요. 자, 매매 계약서 연부 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몇 년 이상,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을 분합하여 지급하는 것을 무슨 취득이라 그런다? 연부 취득이다. 그래서 연부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것을 연부라 그래요? 2년. 2년이에요, 2년. 2년 이상 나누어 지급하기로. 그래서 연하면 딱 어떤 년이 보여? 2년. 연하면 어떤 년? 2년. 2년. 쌈년 하면 큰일 나요.
자, 10억짜리 거래합니다. 10억짜리 부동산 취득했어요. 연부 거래입니다. 연부 거래. 연부 거래라고요. 10억짜리 거래했다. 계약서를 5년 썼어. 연으로 나눈다. 그럼 1년에 얼마씩 주는 거야? 2억씩. 계약서를 5년 썼다고요. 그럼 5번 나눈 거죠? 그럼 2억 주기 전에 계약금 10% 주잖아. 계약금 10% 1억 줘요. 그럼 합쳐서 1억 하면 2억. 이렇게 계약금도 나가는 거니까 포함해요. 10% 계약금 통상적으로 주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매년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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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 5번 주.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취득일은 원래 이날이야. 잔금이 끝나야 취득이지. 이날이 취득일이야. 원래 잔금 끝나는 날. 근데 연부는 계약서 5년 썼죠? 그럼 원칙은 5년 기다려야 취득세를 거둘 수 있어. 그럼 5년 기다리면 취득세 뜯겨 안 뜯겨?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취득세 뜯겨. 조세 채권 확보가 곤란할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취득세를 빨리 걷기 위해서 뭐다?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취득세를 몇 번 내는 거다? 5번. 그래야 세금을 빨리 걷겠죠? 취득세를 5번 내는 거라고요.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일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 날이 어떤 날이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계약보증금 포함,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자, 잔금 전에 등기가 끝났죠? 그럴 때는 이 날은 선등기가 됐을 때는 당연히 등기일이 됩니다. 나머지 2억도 취득세를 내야지. 연부란 단어가 나오면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할 때마다 취득일이다. 그럼 취득일이 몇 번이야? 5번. 왜 이렇게 법을 만들었어? 5년 못 기다린다 이거지. 연부금 줄 때마다 61년에 취득세를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50만 원 나왔잖아. 연부에서 면세점을 물어보잖아요. 50만 원 이하는 면세점은 제외하죠? 과세를 안 하잖아요. 근데 항상 총액을 갖고 따져요. 이 글씨가 꼭 붙어야 정답이야. 면세점. 그렇잖아. 덩어리가 큰 거는 면세점 적용을 안 받아. 그럼 계약서를 50만 원 썼어. 소액으로. 계속 세금이 없잖아. 50. 세금이 계속 없죠? 계속 없잖아. 그러니까 이 50만 원까지 썼을 때는 합쳐서 총액이 얼마야? 250 해서 과세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부에서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총액이 꼭 붙어야 된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얼마야? 250만 원 과세하겠다. 그리고 항상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로 갑니다. 자, 그럼 책 한번 보자. 자, 92쪽 1번 원칙. 항상 원칙은 뭐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자, 괄호 봐요. 취득가액 총액. 총액이 얼마이야? 50만 원 이하는 제외. 총액이 꼭 들어가야 돼요. 꼼수부리니까. 자, 예외.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전에 등기가 왔죠. 이거 잔금 전에 등기가 오면 반드시 빠른 날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자, 연부가 나오면 자, 이거는 어떤 년이야? 2년. 자, 구체적으로 2년이 많은 년은 어떤 년이야? 결국 4년이 많은 년이야.
사연. 사실상 준날 기억년 하면 큰일 나요. 자, 연나면 어떤 년? 2년. 세법에서 연이 세 가지가 나와요. 2년, 3, 3만 년 이런 게 있어요. 숫자에. 자, 여기에서 연은 어떤 년? 2년. 2년은 어떤 년? 사연이 많은 년.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사연 약자로 사실상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일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상은 일반적인 유상과 연부 취득으로 구분한다.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끝나. 자, 그 다음 읽어보면 끝난다고 그랬어요. 지금부터 기본적인 거. 자, 이번에는 무상으로 들어간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앞에 아까 봤잖아. 89쪽 무상. 기본서 89쪽 무상. 유상이 아니라 무상이에요. 자, 칠판 봐요. 그럼 무상은 두 가지로 나눠. 상속과 징여로 반드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무상은 원래 징여입니다. 상속은 상속이라고 물어볼 때만 상속이에요. 그럼 상속은 취득행위가 어떻게 일어나? 상속 개시 사망일. 사망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해서 취득일이 됩니다. 징여는 뭐다? 징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계약일. 절대 징여받은 날 하면 안 된다고요. 계약일. 취득세는 취득이란 법률 행위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죠. 그럼 징여는 뭐다? 계약서 작성하면 그날이 취득이래요. 그래서 취득세에서 징여는 계약일. 절대로 뭐에 속지 말자? 징여 받은 날에 하면 큰일 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여기 봐야지. 자, 계약해제잖아. 계약해제. 자, 이번에는 뭐다? 이거는 징여를 얘기해요. 자, 계약해제는 포인트가 뭐야?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계약을 해야 되는데 징여세 신고기한과 똑같이 돼. 취득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0일 하면 안 돼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종 서류로 입증되면 취득일로 보지 않는다. 아까 매매는 뭐다? 60일이에요. 그러나 징여는 말일부터 3개월. 우리가 징여받으면 취득세 내야죠? 언제까지 내야 돼? 말일부터 3개월이야. 징여는 절대 60일에 속지 말자. 중요한 거는 포인트가 뭐다?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하고 그러면 땡이요. 자, 책으로 들어갑니다. 무상 89쪽 원칙. 무상은 징여예요. 계약일 미치고. 계약일. 계약일이잖아. 상속은 상속개시일. 유언에 의한 증여는 유중개시. 바로 상속은 상속개시일을 얘기합니다. 유중개시일이 나왔기 둘 다 사망일이에요. 내가 죽거들랑 모든 재산을 철수 앞에 다 줘버려라. 유중은 상속에 들어간다고요. 용어가 달라. 일반적인 상속은 상속개시일. 유언에 의한 증여는 유중개시일. 둘 다 사망일이라고요. 찾았어요? 근데 출제되는 거는 다만이잖아. 다만. 자, 등기등 밑줄고 등기등록을 하지 않고 포인트가 뭐야? 계약해제. 입증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계약해제는 막 하면 안 돼요. 박스. 언제까지 해야 돼? 3개월.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잖아. 박스에. 1번 말일부터 3개월. 2번도 말일부터 3개월. 3번도 말일부터 3개월.
아까 매매는 뭐다? 취득일부터 60일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가 포인트라고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가 포인트예요. 하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계약 해지. 자, 이렇게 해서 무상도 끝났네요. 항상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로 간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무상 끝났어요 이제. 자, 그 다음은 이제 어디로 들어간다? 원시. 원시 간주로 들어가요 이제. 자, 89쪽 했잖아요. 그 다음 91쪽도 했고. 자, 92쪽. 건축물을 건축했잖아. 원시잖아. 6번. 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개수했다. 취득일은 언제다? 취득일은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입니다. 92쪽 양괄호 6번 하고 있어요. 건축 또는 개수에서 취득하는 경우 괄호는 보지 마세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다섯 번째 줄 미리 입주할 수도 있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다. 간단하잖아요.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했을 때 취득일은 언제라고요? 사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꼭 들어가야 돼요. 법조문대로 출제됩니다.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이 취득일이다. 오답이에요. 중 빠른 날.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 아세요? 92쪽. 자, 그 다음 8번. 자, 8번. 자, 매립, 간척 등에 따른 토지의 원시 취득이잖아. 그럼 항상 원칙을 봐야 돼요. 취득일은 밑줄고 공사, 준공, 인가일이 취득일이다. 공유수면 매립, 간척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은 언제다? 공유수면 매립, 간척, 공사, 준공, 인가일에 밑줄 그었죠. 이날이 취득일이라고요. 양괄호 8번. 예외. 자, 예외가 나오면 지문이 길어지잖아. 공사, 준공, 인가일 전에.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에요. 전에 뭐 했어? 사용 승낙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할 때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이야. 역시. 원칙은 뭐라고요? 공사, 준공, 인가일이다. 전에 사용 승낙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할 때는 하나, 둘, 셋 중 빠른 날이라고요. 그러니까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9번. 이게 PPT 자료에 다 나와 있어요. 9번. 읽어보면 된다고 그랬어요. 9번. 종류 변경. 이런 건 알 필요 없고. 자, 10번. 지목 변경. 자, 8번하고 지금 10번으로 띄었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 10번.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지목 변경은 사실상 역시 밑줄 그어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중 빠른 날이 나와야 정답이에요. 위에도 8번도 중 빠른 날, 이에도 중 빠른 날. 단 전에. 다만 지목 변경일 전에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다 전에 뭐 했어? 사용하는 부분은 앞에 게 없어지면서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일이다. 한글만 읽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시효취득. 시효취득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자, 민법상 점유로 인해서
시효 취득은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밑줄고. 왜? 세법은 등기쳐야 내 거죠? 등기쳐야 내 거니까 등기등록일이 취득일이에요. 절대로 이 지문은 점유를 개시한 날 그러면 오답입니다. 취득세는 취득이란 법률행위를 확인하는 세금이므로 등기쳐야 내 것이 된다. 고로 점유로 인한 시효 취득은 등기등록일이다. 그 다음 재산분할도 똑같아. 재산분할에서 뭐다? 재산을 받았죠? 그럼 언제 내게 되는 거야? 등기등록일이지. 그래서 12번, 13번은 등기등록일, 등기등록일. 이날 내 것이 되는 거라고요. 대가가 없는 거잖아. 잔금지급일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12번도 등기등록일. 재산분할로 인해서 취득하는 경우도 취득일이 언제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다. 똑같아요.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 7번. 7번 보라고요. 7번 꼭대기. 주택조합, 재건축조합, 소규모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취득했다. 아까 배웠잖아요. 아까 이렇게 1000세대 조합원이 취득한 거죠. 근데 여기 200세대 200세대는 토지를 누가 취득하는 걸로 보는 거야? 조합. 그럼 조합의 취득일은 언제냐? 그래도 꼭대기. 자, 주택법. 주택조합이 주택건설을 조합원으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토지는, 자, 토지 중 밑줄고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누가 취득한 거야? 조합. 일반 분양분. 그래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자, 법이 쭉 나와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취득일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 얘기예요. 포인트가 뭐라고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는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럴 때 취득일은 언제라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하면 큰일 나.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된다? 다음 날. 다음 날. 그래서 다음 날을 없애버리거나 이상한 용어가 들어가요. 딱 하나 용어가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에 취득한 걸로 본다. 어떤 지문을 물어볼 때 조합원으로부터, 자, 어떤 지문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물어볼 때 두 번째 줄. 됐습니까? 자, 그럼 결론은 뭐다? 자, 칠판 봐요. 결론은 뭐만 정리하면 끝나는 거야? 뭐만 정리하면 끝나? 유상만. 이것만 좀 복잡하잖아요. 그죠? 나머지는 자꾸 보면 돼. 보면. 나머지는. 자,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 들어갑니다. 자, 94쪽 1번 한번 풀어봐요.
자, 1번 상속은 죽은 날. 3번 상속 개시. 자, 공매는 뭐다? 공매는 대가를 주고 취득하는 거잖아. 공매는 유상이잖아. 공매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과 등기 등록일 중 당연히 빠른 날이 취득일이지. 자, 3번 건축물을 건축했잖아. 건축했는데 사용 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뒤에 게 답이요. 전에 뭐 했어? 임시 사용 승인을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일과 결국 등기일 중 빠른 날 이렇게 되고. 자, 민법은 점유시효 취득은 내 것이 되려면 등기 등록일이고. 그럼 답은 5번밖에 없네. 매립 원시잖아. 그럼 취득일이 언제다? 공사중공인가일이지. 공사중공인가일이에 인가일 등기일 틀렸네. 그럼 답은 몇 번밖에 없어? 5번. 자, 나머지는 2번은 숙제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이번 시험에 과점주주를 꼭 기억해야 돼요. 과점주주의 정의는 비상장 회사 주식을 몇 프로 초과? 50% 초과. 단 설립시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리고 취득세 납세 의무자는 등기 등록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죠. 세 글자로 뭐다? 양수인. 그리고 취득 시기에서 유상 원칙은 뭐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 그러나 사실상 신고인이 제출한 자료로 확인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뭘로 따진다? 계약상. 근데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가 안 되면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된 날. 이렇게 좀 봐주세요. 자,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고요. 이제 다음 주는 공시법입니다. 세법책 갖고 오지 마세요.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